자, 컴퓨터 캐드캠 폴더 안에, 여기 안에 이거 있죠? X6이라고. 예, 더블 클릭 해보겠습니다. 컴퓨터 안 켜졌어요? 예. 아, 그러셨구나. 한참 기다려야겠는데.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 이제 내용이 뭐냐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내가 사용하는 것 정보를 이 홈페이지 얘기로 정보를 보내겠느냐, 그거거든요. 보낼 일이 없죠. No thank you, no thank you. 안 하겠다. 예, 확인하시면 됩니다. X 버전부터는 이제 내가 어떤 작업을 하면 그 정보가 가요. 그 마캠 그 홈페이지 쪽으로 IP가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구매도 안 했는데 쓰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뭐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터넷 연결하면 안 돼요. 그죠? 알아서 쓰세요. 그리고 회사 IP가 아니면 괜찮아요. 그죠? 네, 개인 IP를 추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연습한다는데 소프트웨어를 써주니까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죠? 괜히 연습해가지고 그걸 쓴다는데. 그래서 개인이 사용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 쓰면서 돈을 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는데, 하면 안 된다. 우리 알집도 그렇잖아요. 알약, 알집도 개인적으로 쓰는 건 상관없잖아요. 근데 이제 업체에서 사용할 때는 돈 주고 사라 이거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실행을 시켰는데 바탕화면이 파란색이 아래에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파란색 잘 안 써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 설정을 좀 할게요. 위에 보시면 설정이라고 있어요. 설정을 클릭하시면 환경 설정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냥 쓰셔도 되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많이 쓰지 않겠죠. 환경 설정 클릭합니다. 자, 맨 아래에 보시면 화면 설정이라고 있어요. 화면 설정.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픽 지원, GDI, OpenGL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보시면 하드웨어 가속 사용 안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픽 카드하고 이 소프트웨어하고 잘 호환이 안 될 때 쓰세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너무 좋아도 소프트웨어하고 잘 안 맞을 경우, 즉, 그래픽 카드가 너무 최신 버전이라든지, 그렇게 했을 때는 얘가 막 클릭하면 선이 안 그려지고 막 그래요. 안 보이고. 그럴 때는 이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속기 꺼져요. 가속기가. 마킹 9.1도 그런 성질이 있어요. 마킹 9.1도 이게 가속기가 켜져 있으면 화면이 제대로 구성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가속기를 끄고 작업할 수 있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손 안 대도 되는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여기 MRV 툴바 표시할 아이콘 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20으로 하겠습니다. 20. MRV가 뭔데? 자, MRV는 우측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지금 MRU라고 해서 Most Recently Used 최근에 사용했던 아이콘들을 20개까지 배열을 해놔요. 쭉 이렇게. 그러면 내가 전에 썼던 아이콘을 여기에서 찾아서 쓰지 않고 그냥 여기서 바로 클릭하면 돼요. 예, 사용했던 아이콘들을 배열을 해놓은 거예요. MRU. 그 개수를 10개로 되어 있는데 10개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20개로 올렸어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이제 마우스 중간 버튼을 어떻게 쓸 거냐인데요. 마우스 중간 버튼을 오토캐드처럼 쓸 거면 이동을 체크하시고, 솔리드웍이나 UG, 파워밀 이런 것처럼 쓰려면 회전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휠 역방향 이걸 체크하면 이제 휠 방향이 달라지죠. 여러분 솔리드웍이나 UG 이런 것들을 휠을 굴렸을 때 이 마킹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확대 축소가. 그거 원할 땐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도형 정보 표시라고 되어 있는데, 도형 정보 표시 이거예요, 이거하고 십자 모양으로 이게 쭉 뭐가 생겨요, 이렇게. 그게 이제 도형 표시, 정보 표시고요. 그 다음 WCS는 이 가운데에다가 WCS라고 하는 노란 색깔이 표시되는 거. 그 다음에 다이나믹 회전 시 자유모드 사용 체크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좀 부드러워요. 자, 그러면 체크해볼게요. 이동. 그 다음에 도형 정보 표시, WS 표시, 다이나믹 회전 시 자유모드 사용.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거나 그러면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 이건 됐고, 그 다음 다음 단계 포스트. 포스트는 마캠에서 그 생성한 경로 이거를 G코드로 변환시켜 주는 것을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하는데, 그냥 간단하게 포스트 이렇게 얘기해요. 포스트에서 이제 파일을 어떻게 할 거냐, 확장자 뭘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인데 그냥 기본값으로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변환. 파일 변환은 X6 버전에서 읽을 수 있는 그 상위 버전 그 파일들을 표시해줘요. 보통 이제 오토캐드는 2012 버전까지 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토캐드 2015나 2017, 2019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못 읽어요. 얘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오토캐드에서 버전을 낮춰서 불러와야죠. 그죠? 오토캐드에서 버전을 낮춰서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싫으면 마스터캠 상위 버전을 깔면 돼요. 오토캐드 2019는 마캠 2019가 열 수 있어요. 같은 시대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상위 버전을 설치하시면 되겠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 파일. 파일은 뭐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요. 여기 파일 옆에 동그라미 십자 모양 있는데요. 이게 자동 저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동 저장을 체크하면 얘가 시간을 정해 놓으면 그 시간 간격으로 저장이 돼요. 그래서 10분을 해 놓으면 10분 간격으로 지가 파일을 이름을 정해 놓고 하나 정해 놓고 실행하잖아요. 거기 계속 저장이 돼요. 그 파일 이름으로. 얘가 왜 필요하냐? 도중에 죽어버렸을 때 내가 실컷 하루 종일 작업한 거에 저녁에 갑자기 죽어버렸다. 이건 복구가 안 돼요. 그런 경우가 혹시라도 있을까봐. 나는 1시간 정도면 괜찮겠다. 체크하고 60분으로 돼 있죠. 설정 파일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내가 뭘로 저장하겠다 했으면 그 이름을 저장하겠다. 사용 중인 파일에 엎어쓰겠다. 기존에 엎어쓰겠다라고 하면 내가 뭐 했을 때 그 이름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업그레이드 하겠다는 얘기예요. 다음, 다시 자동 저장 실행 전에 메시지 출력하겠다. 이거 해놓으면 내가 작업할 때 계속 메시지가 떠요. 귀찮거든요? 전 끄겠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파일 위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름을 정해서 저장을 안 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마캠 X6 폴더 안에 있는 MCX 폴더 안에 있는 TMCX라고 하는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사용 중에 어떤 파일 이름이 있으면 그 파일로 저장이 돼요. 근데 파일 이름을 안 줬을 때 시작하고 나서 얘를 저장하고 나서 그때부터 실행하면 그 이름으로 저장이 되는데 내가 처음 하고 나서 저장을 하기 전까지는 이름을 안 줬을 때는 어딘가에 뭔 이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름을 이걸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파일 치수 기입과 노트. 얘를 클릭하시면 이거는 이제 치수를 기입할 때 그 문자의 크기 이런 것들이에요. 뭐 딱히 손댈 건 없는데 이제 너무 이게 크기가 크게 되면 좀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치수 기입 텍스트 크기를 저는 3으로 하겠게 3. 물론 3이 적당한 것 같긴 한데 노트도 다 3. 이 문자의 크기예요. 크기. 그 다음 치수선하고 보조선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3에 1 정도 줄게요. 너무 커서 화살표가. 라벨과 노트도 3에 1 정도 하겠습니다.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치수를 표시할 때 너무 커서 그래요. 그 다음 측정. 측정은 자릿수 몇 자리까지 할 거냐? 3자리까지 하겠다. 뭐 되어 있네요. 나는 뭐 4자리, 5자리 하고 싶으면 이렇게 클릭해서 선택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3자리면 될 것 같아요. 체인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체인 작업은 뭐 손 안 대셔도 되는데 저는 이게 귀찮아서 이거 책 끄거든요. 윈도우 시작점 묻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윈도우 뭘 잡으면 꼭 시작점 물어보는 거예요. 기본은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 체인을 이제 경로가 생성되는 순서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를부터 이제 생성할 거냐 그건데 딱 뭐 저는 귀찮아서 끌게요. 그 다음에 인쇄 작업은 이제 마캠에서도 도면 작업이 가능해요. 내가 선의 굵기를 따로따로 줘서 출력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오토캐드로만 도면을 출력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도 얼마든지 맞추면 됩니다. 왜냐면은 이 선을 그릴 때 치수를 줘서 굵기를 줘서 도면을 그리잖아요. 그러면은 출력할 때도 거기에 맞춰서 출력이 돼요. 와이어 경로 확인 뭐 됐고 시작과 종료 이 부분은 좀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맨 위에 보시면은 이제 환경 설정 파일이라고 있거든요. 얘가 그 인치계가 있고 미터계가 있어요. 처음에 설치를 할 때 인치계로 설치하면 인치계로 돼 있어요. 근데 처음 설치할 때 미터계로 돼 있으면 기본이 미터계로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미터계로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터계로 돼 있잖아요, 지금. 오른쪽 하단에 보면 뭐가 있잖아요, 이거 미터계로 돼 있죠. 근데 이제 얘를 인치계로 설치하면 여기에 인치라고 떠 있어요. INCH 해가지고. 그러면 그리는 게 치수가 달라요. 그 모든 단위 기본 치수가 다르거든요. 설치할 때 미터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설치 실행할 때 미터계로 시작하겠다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인치계로 되어 있다 하게 되면 이 설정 같은 게 다 단위가 인치계로 되어 있어요. 인치계 단위는 좀 다르거든요. 25.4배가 차이 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디자인 시작 시 뭘로 할 거냐. 여러분들 이걸 선반으로 할 거면은 선반으로 하면 되는데 지금 여기 선반 배우려고 오신 분 없죠. 그래서 밀링 체크하시면 돼요. 밀링 체크하면 이제 머신 센터로 시작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에디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에디터는 편집기인데 아까 제가 싱코라고 하는 거 소개했잖아요. NC 코드 생성할 때 싱코로 뜨게 하는 거. 기본적으로 마캠으로 돼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싱코도 있네. 이걸로 하셔도 되긴 되는데요. 이걸로 하게 되면 이제 마캠을 깔게 되면 기본적으로 데모 버전 싱코가 자동으로 깔려요. 그래서 이걸로 해도 싱코로 출력은 되긴 되는데 싱코가 데모라서 말 그대로 경로 확인이 안 되고 그냥 NC 코드만 볼 수 있는 버전이에요. 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싱코 풀 버전을 깔아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기타라고 하는 걸 체크해서 그 설치되어 있는 그 풀 버전 실행 파일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일단은 그냥 싱코로 할게요.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 됐고, 심싱 컨트롤 됐고, 쉐이딩 됐고, 솔리드에서 뭐 딱히 바꿀 건 없는데 여러분 솔리드 별로 안 할 거니까. 자, 색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그래픽 배경 색깔이라고요. 이거 있어요. 이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파란 색깔이 별로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검정 색깔로 바꿀게요. 검정 색깔로 바꾸겠다. 그 다음에 이동해서 그룹과 결과 색상 사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대상을 이동을 하게 되면 꼭 그 보라색하고 빨간 색깔로 바뀌어요, 이게. 근데 이걸 하면 또 색상 복귀를 눌러줘야 되고 귀찮거든요. 체크 끄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꺼서 써요. 이동을 하면 꼭 이 색깔이 바뀌어요. 이것 때문에 바뀌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 뭐, 이거 됐고. 이거는 마캠에서 직접 데이터 전송할 때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심코로 출력한 다음에 심코에서 전송하죠. 근데 간혹가다 마캠에서 바로 날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여기에서, 뭐, 전송 속도라든지, 그 다음 포트, 이거 설정해주면 돼요. 자, 기본 머신은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뭐, 디폴트로 그냥 하세요. 공차 설정에서는 기본 공차 값. 경로 확인은 딱히 뭐 됐고요. 검증 인터페이스도 됐고. 가공 경로 관리자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NC 파일에서 묶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거 묶기 체크 안 하고요. 그냥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버릴게요. 이거를 묶기로 해놓으면 처음에 경로 생성하면 항상 이름을 물어봐요. 귀찮게. 그래서 그냥 물어보지 않고 항상 NC 그룹이라고 하겠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가공 경로에서는 이송 속도 고정만 체크를 꺼주세요. 이게 체크되어 있으면 이송 속도가 안 바뀌어요. 고정되어 갖고. 그래서 바뀔 수 있게 저는 이거 체크를 끄고 하거든요. 그 다음 맨 위에 이제 캐드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캐드 설정. 얘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픽 배경 시 공구 작업 평면도 동일 평면으로 자동 변경, 이 부분 때는 잘 안 쓰거든요. 이거 체크를 해놓으면 내가 평면 보겠다 하면 작업 평면이 평면으로 바뀌어요. 우측면 하면 우측으로 바뀌고. 근데 이제 내가 실컷 작업 평면 잡아놨는데 단지 그래픽을 확인하기 위해서 평면 정면 보기 했다고 해서 정면을 바뀌어버리면 다시 또 그 평면 바꾸려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저는 체크를 끄고 합니다. 안 바뀌게. 내가 원할 때 바뀌게. 그 다음 여기 보면 자동 저장 실행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설정을 눌러서
직선과 원은 초록색깔을 하겠다. 그 다음 선의 굵기는 좀 두껍게 하겠다 하겠습니다. 왜냐면 처음에 지금 또 가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 노트 라벨은 얘네들은 가는 선으로 표시하겠다 체크하겠습니다. 색깔은 7번? 회색인가 그래요, 7번이. 그러니까 도형 색깔하고 치수 색깔을 구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굵기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도형을 그리고 나서 치수를 체크했을 때 그 치수는 조금 구분이 돼서 표현이 되거든요. 잘 안 보이시죠? 7이에요, 7. 아, 4개 다 7이? 네, 넷다 7. 이거 다르게 해도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다 똑같은 색으로 나오니까 그냥 7, 7, 7, 7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가는 선. 그리고 확인할게요. 자, 그럼 설정은 다 됐어요. 아, 여기 원호 중심점 표시, 원을 그릴 때 원의 센터점을 표현하겠다는 건데 굳이 표현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끌게요. 원호의 중심점. 자, 이렇게 확인하시면 뭐라고 떠요? 야, 너 지금 이거 했는데 여기 마캠 X6이라고 하는 컴피그라고 하는 폴더에다가 이 이름으로 저장할래? 저장할 거면 yes 누르고, 저장하지 않고 그냥 현재 이 창에서만 적용하려면 아니요 눌러, 이거예요. 근데 저장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확인. 예, 누를게요. 자, 예, 눌렀어요. 가운데부터 누르면 이동이 되죠, 이렇게. 왼쪽에는 뭐 기계 형태가 없네요. 다시 한번 껐다가 다시 실행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정상적으로 다 적용이 돼요.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저는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편해서. 가운데 버튼은 이동. 눌렀을 때 펜이라고 하죠. 그러면 회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회전시키려면 키보드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를 누르면 이렇게 돌아가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돌아가죠. 다시 평면 보고 싶은데요. 이거. 그래픽 뷰라고 하는 거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평면 보기가 돼요. 물론 단축키는 Alt1입니다. 어디 있어요, 단축키? 뷰라고 하는 거 눌러보시면 기본 뷰라고 하는 게 있는데 1, 2, 3, 4, 5, 6, 7까지 있어요. 몰라도 돼요. 여러분들 하다 보면 다 자동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죠? 그냥 아이콘 클릭해도 돼요. 아이콘 클릭해도 되는데 쓰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냥 있다라고 하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서 멈춰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뭔가를 그려볼까요? 아니면 파일을 열어볼까요? 여러분 열 파일이 마땅히 있을까? 여러분들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네요. 학생들이 저장을 했을까? 한번 열기를 눌러서 열기를 누르면 열기라고 하는 게 여기 있어요. 문서 파일에서 열기 눌러보시면은요, 여기 D 드라이브 한번 들어가 볼까요? D 들어가 보면 뭐가 있나 봤더니 딱히 없는 것 같긴 한데, 여기 3D 캐리캠 6기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역시 없네요. 없네요. 마킹 파일은 없네요. 그러면은 오토캐드 파일은 있을까? 모든 파일을 해놓고 볼게요. 그것도 없네요. 오토캐드 파일이 딱히 없구나. 없네요. 항상 그려야 되겠다. 그리죠, 그러면. 여기 그리기에 보시면 점을 그리겠다, 직선을 그리겠다, 원호를 그리겠다, 필렛을 그리겠다, 뭐 못따게 하겠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사각형을 그리는 게 많이 쓰겠죠. 사각형. 여기서 사각형 그리기가 있고 사각 형태 그리기가 있거든요. 사각형 그리기는 내가 두 점을 찍어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두 점을 찍어서 이렇게. 자, 근데 이거 그릴 때요,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거 있죠, 이거. 현재 이 정도의 거리가 12.9란 얘기거든요. 이거를 어떤 분들은 막 땡땡땡땡땡 한 1000만 이렇게 막 숫자가 막 엄청 크게 해놓고 그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면 내가 100배를 그려도 안 보여요. 그거는 너무 작게 해놔서, 너무 이걸 크게 해놨다고 그래야 되나? 그래서 그래요. 또 어떤 분은 여기다가 0.001 막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리잖아요? 안 보여요. 너무 작은 부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이 정도가 한 10에서 20 정도 되게 오른쪽 이거 해놓고 보시면 돼요. 확인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휠을 확대 축소가 되죠? 이렇게.
물론 키보드를 눌러도 방향키가 돼요. 키보드. 원래 9.1은 방향키로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9.1은 이거 가운데 버튼이 안 돼요, 원래는. 휠도 안 먹고. 확대 축소. 휠은 확대 축소, 가운데 버튼 이동,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버튼 누르고 Alt키 누른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렇게 움직여요. 이쪽으로 볼까? 이쪽으로 볼까?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등각 보기 하면 이렇게 봅니다. 등각. 그 다음 평면 보려면 평면 보기 체크하면 돼요. 물론 Alt1이라고 그랬죠? Alt1.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면이 쭉 휠을 굴리면 저 구석탱이에 있네요. 근데 얘를 전체 화면을 꽉 차게 보고 싶어요. 그게 이거예요. 자동 배율이라는 기능입니다. 자동 배율은 Alt F1이에요. Alt F1. 저거 클릭해도 되고요. Alt 누르고 F1 누르면 화면에 이렇게 꽉 차요. 이게 이제 오토캐드 파일은 내가 화면에다가 오토캐드 파일은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원점에다 그리질 않고 오토캐드는 임의의 위치에서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 그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 그렸는데 마캠에서 불러올 때는 기본적으로 마캠은 WCS 얘를 가운데로 놓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린 거는 안 보이지. 이거는 구석탱이 있는 거는.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Alt F1 눌러서 화면을 다 보게 해야 돼요. 보통 이제 여기 대상이 없죠. 대상을 선택해서 딜리트 버튼 누르면 삭제예요. 딜리트가 삭제잖아요. 그러고 나서 Alt F1 하면 이게 꽉 차게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됐는데요. 휠을 굴리면 확대 축소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두점선 그리기 한번 크게 해볼까요? 두점선 그리기. 아까 사각형을 그렸는데 두점선 그리기를 체크하면 뭐가 막 떠요. 없었던 것이 떠요. 그 ES 버튼 누르잖아. ESC. 왼쪽 키보드의 왼쪽 상단에 보시면 ESC라고 하는 취소 이거 있죠. 걔를 누르면 없어져요. 그죠? 다시 두점선 눌러볼래요? 이렇게 다시 생기죠. 다시 ES 버튼 누르면 없어져요. 이게 ES 버튼을 연타를 누르면 아무 기능도 실행이 안 된 상태가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다른 어떤 기능들을 클릭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이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이거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기능에 사용되는 값들을 입력하는 창이에요. 이걸 리본바 이렇게 합니다. 리본바라고 해요. 리본바. 가령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 끝점을 정의하시오라고 되죠. 여기 첫 번째 끝점을 한마디로 찍어내는 얘기예요.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쭉 그으면 여기 한 점하고 여기 한 점을 찍어야 직선이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을 찍으라는 얘기가 점. 한 점을 찍고 한 점을 찍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럼 클릭하면 돼요. 그죠? 다시 클릭해볼까요? 여기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클릭해라 이거예요. 그럼 두 점선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해라 이거죠. 여기 클릭하고 여기 클릭해라 이거예요. 여기 클릭하고 클릭해라 이렇게.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색깔하고 이 색깔하고 다르네요. 그죠? 선을 내가 그렸는데 이 색깔은 뭐고 이 색깔은 뭐냐? 현재 이 초록색깔로 된 것은 우리가 아까 속성에서 무조건적으로 대상을 그릴 때 직선하고 원호는 이 초록색깔로 그리겠다라고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설정값으로 색깔이 그려지는 건데 그럼 얘는 뭐냐? 내가 왜 초록색깔 하는데 하늘색깔로 표현되느냐? 이거를 라이브 상태라고 해요. 라이브는 살아있는 거죠. 아직 내가 확인을 누르기 전 단계 또는 엔터를 누르기 전 단계 확인은 ES 버튼이 이 확인키하고 같습니다. ESC가 또는 이 적용이라고 하는 얘는 엔터를 쳤을 때의 기능하고 같아요. 엔터. 그러면 엔터하고 적용하고 확인은 어떤 차이겠느냐? 이 적용이라고 하는 걸 클릭하면 현재 라이브 상태의 색깔이 이 색깔로 바뀌어요. 원래 고이 색깔로. 그건 수정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리본바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서 수정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현재 이 라이브 상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 값을 넣으면 바뀌어요. 여기 있는 값들이 있죠. 이 값을 넣으면 바뀔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라이브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엔터를 치거나 ES 버튼 누르면 이게 없어져요. 이 색깔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리본바에서 수정은 불가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자, 현재 이 상태에서 제가 ES 버튼 눌러볼게요. ES 버튼을 누르면 얘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리본바가 없어져요. 자,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없어지죠. ESC. 리본바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수정 못하죠. 자, 그러면 다시 투정선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엔터를 눌러볼게요. 엔터는 이걸 클릭한 것 같아요. 적용. 엔터 눌러볼게요. 엔터. 라이브 상태가 취소됐죠.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어떤 값을 넣는다고 해서 얘가 바뀌느냐? 안 바뀌어요. 여기다가 내가 100이다 이렇게 입력하잖아요. 안 바뀌어. 바뀌지 않죠. 현재 지금 넣은 값은 새로 그릴 대상의 조건이 바뀌는 거예요. 자, 이렇게 라이브 상태에서는 내가 값을 넣으면 바뀌어요. 100, 엔터. 각도 0, 엔터. 이렇게 바뀌어요. 라이브 상태에서는 바뀌어요. 근데 엔터를 쳐버리면 이게 엔터를 쳐버리면 적용이라고 하는 기능인데 고정돼 버려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엔터는 그대로 리본바가 유지가 되어 있는 거고요. ES 버튼 누르면 그 기능이 완전히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 기능을 다시 하려면 어떻게? 다시 얘를 클릭해서 리본바를 활성화 시켜 놔야 돼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두 점 선으로 두 점을 클릭해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함께 축소. 다음에 파일들이 있는데요. 나 여기 이 사각형 있잖아요. 얘만 삭제하고 싶어요. 선택해서. 자, 이럴 때 물론 클릭하고 클릭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ES 버튼 누르면 취소가 돼요. 선택 취소. 한번 선택한 다음에 ESC를 누르면 취소해요. 그러니까 ESC를 누르면 다 취소가 돼. 모든 게 다. 자, 근데 이렇게 끝점이 연결되어 있는 대상을 선택할 때 쓰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X버전에서는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대상 도형을 클릭하면 이걸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선택돼요. ES 버튼은 취소돼요. Shift를 안 누르고 그냥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하나씩 선택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연결된 걸 많이 있을 때는 일일이 찍을 수 없잖아요. ES 버튼 누르고 Shift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대상을 찍으면 이렇게 선택이 돼요.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러면 얘도 연결되어 있네? 이건 아니에요. 얘를 클릭하잖아요. Shift 누르고 클릭하잖아요? 안 돼. 왜? 이 대상의 끝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게 교차되는 게 아니라 끝에서 시작하는 대상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두 점선 그리기로 이렇게 끝에다 갖다 대면 오스냅이 잡혀요. 이게 끝이다. 네가 지금 클릭하면 현재 클릭하면 이 대상의 끝이 찍힌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지금 현재도 끝점이라는 표시거든요. 이때 클릭하면 끝점이 찍힌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끝을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는 Shift 버튼 누르고 선택하잖아요. 짠! 한꺼번에 선택이 돼. 끝이 만나야 돼요. 끝이. 교차된 게 아니고 끝이 만나야 됩니다.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은. 끝이 만나야 된다니까. 이런 것도 되나요? 이 끝이 하나만 만나야 돼. 하나만.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찍으면 얘하고 다 선택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은 Shift를 누르고 대상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선택된 대상이 끝나는 지점에 하나만 있어야 돼. 하나만. 그래서 얘는 선택돼요. 이렇게. 얘는 하나만 있으니까 끝나는 지점. 얘는 근데 두 개 있으니까 보통으로 같이 몰라서 못 가요. 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상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거. 이걸 체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자전거 체인처럼. 두 개가 분기점이 있어버리면 선택을 안 해.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은 그렇습니다. 체인. 그래서 지울 때 체인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선택해서 지우면 좀 더 편하게 지울 수가 있죠. 근데 얘가 있는데 지금 이 직선을 Shift 버튼으로 선택했어요. 이렇게 사각형을. 근데 얘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지우고 싶어요. 얘는 그래 두고 그럴 때 이걸 써요. 선택 반전. 이걸 누르면
내가 선택된 것은 선택이 안 되고 선택이 안 된 것은 선택이 돼요. 클릭해 볼게요. 선택되죠? 그런 다음에 지워버려요. 딜리트 이렇게 지워졌죠? 되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언두 컨트롤 Z 언두 이거 있어요. 언두 되살리기. 얘를 클릭하면 살아나요. 이렇게 다시 리두 하면 다시 사라져요. 언두 리두 그 다음에 전체 반전. 자, 이렇게 대상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요가 있네. 내가 상황형 그린 거 여기인데. 자, 그러면 내가 이 대상이 있잖아요. 대상을 Shift 버튼 눌러서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왼쪽 마우스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게 윈도우라고 하는 거예요. 윈도우. 이 영역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띄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오는 거 띄고 한번 다시 클릭해주면 이 안에 들어오는 게 선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클릭하고 또 한번 클릭하면 이게 윈도우예요. 한번 클릭하고 또 한번 클릭하는 거 클릭하고 클릭하는 거 이렇게 한번 드래그해서 클릭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클릭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클릭 클릭하고 드래그해서 클릭. 뭐가 나죠? 두 번 선택하면 취소해요. 그러니까 한 번 선택할 때는 선택이에요. 근데 또 한 번 선택하잖아요. 취소가 돼요.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하는데 잘못 선택했네? 다시 한번 클릭하면 돼요. 그럼 취소가 되거든요. 선택했는데 이거 선택 잘못했네? 다시 클릭하면 돼요. 이렇게. 다 선택해놓고 ES 버튼 누르고 또 찍지 말고 이렇게 찍지 말고 찍었을 때 내가 취소하고 싶은 거 있으면 클릭하시면 취소가 돼요. 이렇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나는 이 사각형에 이쪽 모서리를 원점으로 보내고 싶어요. 경로를 생성하려면 얘를 기준해서 얘가 X형, Y형, Z형으로 출력되니까 기본 이 좌표를 기준으로 출력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WCS라고 해요. WS라고 하는 것은 W는 워크, C는 코디네이트, S는 시스템, 워크 좌표예요. 우리가 머신센터에서 G54, 55, 56 이렇게 출력되는 거 있죠? 그게 얘를 기준으로 해서 출력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얘를 모서리를 여기다 옮기고 싶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거야, 이거. 일단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이동, 원점으로 이동. 얘를 체크한 다음에 내가 원점으로 하고자 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포인트를 찍으면 걔가 일로 가요. 이 원점으로 가죠. 그런 다음에 마우스 휠을 굴리지 말고 Alt F1 눌러요. Alt F1 이렇게. 그럼 자동 배열이 되잖아요. 휠을 Alt F1 자동 배열. 이거. 그래서 이 경로 생성하면 되죠. 이게 치수가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 볼까? 치수는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여기. 스마트 치수. 전구 따마가 생기고 있어요. 얘를 클릭한 다음에 대상을 찍어요. 점을 찍지 말고. 물론 점도 찍힙니다. 대상을 찍은 다음에 클릭하고 치수가 표시되어야 될 위치를 클릭하면 돼요. 왜 이렇게 크지? 되게 큰갑다. 그럼 확인하시면 치수가 이렇게 표시되거든요. 122.93이네요. 좀 크네요. 이게 이 도형에 비해서 지금 치수 문자를 3을 해놔서 좀 커 보이네요. 그러네요. 지워버릴까? 이거 지울게요. 딜리트 하면 지워져요, 이렇게. 다시 스마트 치수로 클릭하고 대상을 찍고 이게 클릭했는데 이 숫자가 치수가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는 크기를 바꿀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게 T인가? T라고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높이거든요. 얘를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높이가 3으로 되어 있잖아. 아까 우리가 입력했을 때 얘를 10으로 바꿔볼게요. 10으로 하고 확인하잖아요. 커져요, 이렇게. 우리 대상 도형을 좀 크게 그려서 그래요. 이게 난 크다 그러면 다시 이걸 클릭해서 얘를 바꿔요. 5로 할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 다음 확인하면 돼요. 자, 얘를 지워볼까요? 반전, 삭제, 딜리트 다 삭제됐어요. 내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전 누르면 다 선택돼요. 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수치를 줘서 한번 대상을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사각형 그리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2점을 찍으면 되잖아요.
나 한 점을 원점을 찍고 싶은데 이때 마우스로 이렇게 원점을 찍으려면 귀찮아요. 내가 원점을 이렇게 찍고 싶잖아요. 마우스로. 이럴 때는 키보드 O를 누르면 돼요. O. 내가 어떤 포인트를 찍어야 될 때, 포인트를 찍어야 될 때 키보드 O를 누르면 여기 왼쪽 상단에 파워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원점이 O예요. O. 이게 A, B, C, D, E, F, G, O예요. O. 그 다음에 원의 센터는 C예요. C. 서클, 센터 포인트. 그 다음에 E는 끝점. 그 다음에 I는 인터섹션에서 교차점. 그 다음에 M은 미드 포인트에서 중간점. 그 다음에 P를 누르면 포인트. 그 다음에 Q를 누르면 쿼드런에서 하분점. 그 다음에 뭐 G 따라서 근접점, 중분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그렸는데 사각형 그리기에서 키보드 O를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그러면 바로 원점이 찍히죠. 이렇게 찍힌 다음에 그냥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수치를 넣어요. 70에 70 하고 탭키를 누르면 다음 단계 넘어가죠. 70 하고 엔터 치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보시면 70에 70짜리 사각형을 그렸거든요. 이게 그려졌죠. 자, 그런데 내가 값을 잘못 넣었네. 그때 얘를 마우스로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치수를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왼쪽에 좀 마우스를 갖다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럼 뭐라고 뜨냐면 W 너비 이렇게 떠요. 그게 뭐냐면 현재 이 리본바에서 W라고 하는 단축키를 누르면 바로 얘를 클릭한 것과 이 값을 클릭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마우스를 여기다 안 놓고 제가 W 눌러볼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럼 바로 지금 활성화되죠. 내가 값을 누르면 돼요. 여기다가 60 엔터 치잖아요. 이렇게 바뀌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 마우스 한번 살짝 대볼까요? 그러면 H라고 뜨죠. 그죠? 그러면 이때 H를 눌러요. 하나, 둘, 셋. 그럼 제가 되죠. 이때 60 엔터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찍은 점을 기준으로 해서 원점을 찍었잖아요. 거기를 기준해서 가로, 세로. 가로가 W, 세로가 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리본바에서만 사용되는 단축키예요. 이 리본바를 취소하고 나가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리본바마다 그 단축키가 있어요. 리본바에 사용하는 단축키가 다릅니다. ES 버튼 누르면 현재 상태에서 확인 누르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요. 그쵸? 예, 지울까? 지금 제가요,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얘네들은 선택이 안 되죠. 지금, 이렇게 해서 완전히 들어와야만 선택되네. 교차된 건 선택이 안 되네. 그죠? 오토캐드는 이렇게 했을 때와 이렇게 했을 때가 다른 것 같은데, 막히면 똑같아요. 이렇게 하든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든 똑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완벽하게 이 윈도우에 다 들어온 대상만 선택되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안에 들어온 것과 교차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디서 하냐면 여기서 해요. 여기 in 플러스 out 플러스 out 교차점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는 in으로 돼 있어요. in. 그래서 내가 안에 다 들어오는 것만 선택되는 거예요. in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in 플러스로 하잖아요. 그러면 안에 완벽하게 들어오는 것과 플러스는 교차를 얘기해요. 교차되는 것을 선택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와 틀려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교차되는 것이 선택이 되죠. 다시 한번 하면 취소. 이렇게. 교차되는 것이 선택이 돼요. 아까는 교차되는 게 선택이 안 됐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얘가 in 플러스로 돼 있어서 그래요. 다시 in으로 바꾸고 하면 안에 들어오는 것만 선택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out을 선택해 볼까요? out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럼 이 사각형 밖에 있는 것이 다 선택돼요. out으로 해놨을 때. 다시 선택하면 취소가 되겠죠? out은 내가 선택한 이 윈도우 바깥에 있는 것만 선택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각형 밖에 있는 것이 선택돼요. 밖에 있는 거, 이 두 개. 얘는 완전히 밖에는 아니죠. 교차되는 거니까. 만약에 교차되는 걸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아웃 플러스. 아웃 플러스를 체크하고 하면 완전히 교차되는 거, 교차되고 바깥에 있는 거 선택되는 거예요. 근데 기본 값은 이게 in으로 돼 있어요, in. 그래서 안에 있는 것만 선택되게 되는 거죠. 자, 지금 여기 보이는 이게 이제 십자 표시, 이거를, 뭐,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 때문에 선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어느 경우냐면, 여기다가 제가 이 두 점선으로 이렇게 그렸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 보이잖아요. 이게 선이 좀 굵어서 좀 보이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 대상이 이 선에 가려가지고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이게 십자 표시가 있으면 좀 눈에 잘 들어오기 때문에 켜놓긴 했는데, 하다가 얘가 불편하면 얘를 안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이거를 바로바로 안 보이게. 그게 F9예요. F9를 누르면 보였다 안 보였다요. F9, F9, F9 이렇게 F9 그죠? 근데 나는 얘를 지금 여기 보시면 축 있죠? 이거 얘네들 안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것도 축의 일종이잖아요. F9인데 앞에다 Alt를 붙여요. Alt F9를 누르면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예요. 축 원점 표시 있죠. 이게 보였다 안 보였다예요. 이렇게 보였다가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니까 F9 누르면 밑에 거는 시스템 좌표기라고 해서 현재 기본 좌표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내가 이제 뭐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것들은 이제 WCS, Alt F9를 누르면 이거는 이제 WCS고,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은 이거는 작자라고 써 있죠. 작자. 이거는 작업이란 뜻이에요. 작업. 컨스트럭션이 이제 작업이란 뜻이거든요.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평면이에요. 이거는. 그다음 여기는 공이라고 써 있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구예요. 공구. 이거를 툴 플랜이라고 합니다. 공구 평면. 툴 플랜. 공구 축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 작업 평면하고 공구 평면은 같이 따라가요. 일반적으로는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뭐 보여야 될 경우에는 보이게 하고, 안 보일 경우는 안 숨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Alt F9로. 그 다음에 십자 표시는 F9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다가 그러면 계속 직선만 그렸으니까 원도 그려볼까요? 원 선택해보겠습니다. 원. 자, 원을 선택을 하고 얘가 중심점을 찍으래요. 원점 찍을까? 5 눌러볼까요? 5. 원점 찍었죠. 이렇게 한 점이 원점이 찍힌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한 점을 찍는 거야. 여기 찍어도 되겠죠? 이렇게 찍고 나서 크기를 입력합니다. 여기다가 100 이렇게 그려졌어요. 100짜리 원을 그린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 그렸네? 다시 80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D가 지름으로 떠요. 지름. 그러면 키보드 D를 누르면 바로 제가 떠요. D 80 엔터 이렇게 됩니다. 나는 R로 입력하고 싶은데 키보드 R 누르면 반지름 부분이 선택돼요. R 20 엔터 이렇게.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뭐 그릴 때도 뭐 그릴 때 R 입력하고 반경 입력하고 D 하고 뭐 직경 입력하고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값을 넣고 싶어요. D를 누르면 바로 값을 넣을 수 있는 창이 뜨죠. 근데 여기에서 나는 여기다가 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 직선의 길이값,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직선의 길이값을 여기에다 넣고 싶네. 이렇게. 근데 이 길이값 잘 몰라. 그래서 이 직선의 길이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이 기능은 빠져나오고 다시 직선을 측정한 다음에 그 값을 이 값으로 넣을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자, 이럴 때는 키보드 D를 눌러서 얘를 활성화 시켜놓고, 이때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한번 크게 보시면 뭐가 떠요. 이렇게 어떤 값을 넣어야 될 때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하면 이 메뉴창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보면 뭐냐면
X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포인트를 찍으라고 하는데 그 포인트를 찍으면 그 포인트 X좌표가 자동으로 들어가요. 저기에. Y도 마찬가지, Z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R이라고 되어 있는데 R을 찍고 엔터를 치면 원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그럼 원을 선택하면 그 원의 반경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L이라고 되어 있죠. L은 어떤 요소를 선택하면 그 요소의 길이 값이 자동으로 저기에 들어가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L입니다. L. S는 두 점 포인트. 두 점 포인트를 찍어서 그 포인트 간 거리 값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물론 지금까지 S로 해도 되고 L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L로 해볼게요. 자, 그러면 L. L을 하면 바로 얘가 물어봐요. 대상을 찍으라고. 엔터 쳐볼게요. 엔터. 그러면 얘를 선택하잖아요. 그럼 이 선의 길이 값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102점 얼마가 들어가죠? 나 잘못했는데? 그럼 다시 L을 입력하고, 대문자로 할까요? 보이게. L을 입력하고 엔터를 친 다음에 이 길이 값을 넣고 싶다. 또는 이 길이 값을 넣고 싶다. 얘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길이 값이 바로 들어가면서 바뀌죠. 이렇게. 나는 여기다가 S라고 입력하겠다. S 치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두 점 포인트를 찍으래요. 여기하고 여기 찍어볼까요? 그럼 이 두 점의 거리값이 자동으로 들어가요. 여기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L, S 많이 써요. 또는 X, Y, Z 어떤 좌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보통 이렇게 써요. 많이 씁니다. 까지 좀 알려주고 그만두려고. 자, 지금 원도 있고요, 직선도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게 대상들이 많았을 때, 자, 많이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 두 점선 그리기를 체크하시고요. 여기 보시면 맨 연속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단축키는 M인데 보통 M 쓰지 않고 잘 쓰지 없기 때문에 얘를 클릭을 해요. 클릭 선택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면 기본 직선 그리기 할 때는 이게 선이 떨어졌잖아요. 다시 한번 클릭했었잖아요. 처음 점을. 근데 얘는 계속해서 찍어도 돼요. 계속해서 선이 이어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렇게 이어졌죠. 얘를 선택할 때 Shift 버튼 눌러볼까요? Shift 버튼 누르고 클릭해 볼게요. 연속선으로 그렸으니까 다 이어졌겠죠. 그죠? 이렇게. 자, 근데 작업할 때 나는 현재 선택된 것만 화면에 띄워놓고 작업하고 싶어요. 나머지는 안 보이게 하고 싶어. 그죠? 그럴 때 쓰는 게 히든이라는 기능입니다. 히든. 단축키는 Alt 2예요. Alt 2를 이 숫자 2가 아니야. A, B, C, D, E예요. Alt, A, B, C, D, E를 누르잖아요? 짠! Alt, A, B, C, D, A, B, C, D, E. A, B, C, D, E, F, Z, E 있잖아. 숫자 2가 아니고, 숫자 2를 누르면 정면 보기예요. 다시 평면 보려면 Alt 1 누르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화면에 띄워놓는 기능이에요. 그다음서 지금 안 보이는 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다시 Alt 2를 누르면 아까 숨겼던 게 다시 보여요. Alt 2 해볼게요. 보이죠, 이렇게? 나 지금 화면에서 원만 보고 싶은데, 원만. 원을 선택해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Alt 2 하면 이것만 보여요. 이게 내가 작업할 때 이것저것 막 있으면 선택하기가 불편하고요. 그 다음에 작업할 때 이제 컴퓨터도 막 돌려보고 이렇게 할 때 그 메모리도 많이 잡아먹고 버벅거려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띄워놓고 작업하는 거예요. 2D에서는 별로 많이 안 쓰는데 3차원에서는 이거 Alt 모르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만 딱딱 해놓고 서페이스를 만들거나 솔리드 만들거나 해야 되거든요. 다시 Alt 하면 다시 보여요. 사라진 건 아니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Alt2를 하면 그것만 보인다. 다시 Alt2 하면 반전되는 거죠. 근데 내가 얘를 선택해서 Alt2를 했어요. 뭘 빠뜨렸다. 여기에다가 뭐 하나를 추가하고 싶은데, 만약에 동그라미를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다시 Alt2를 하면 다시 얘를 또 선택해야 되잖아? 이럴 때는 반전 한번 눌러요. 다 선택했죠? 그리고 Alt2를 눌러.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 그 다음에 Alt2를 해. 그럼 추가한 거와 같죠? Alt2가 반전이에요, 반전. 눌렀다가 돌렸다가, 눌렀다가 돌렸다가, 그거가 Alt2. 다시 Alt2를 하면 다 보이죠, 이렇게.
Alt E. 많이 쓰는 기능입니다. 어떤 특정한 것만 보이게 하는 거.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기능입니다.